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시간에 연이어서 항공법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항공기의 안정성 인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우선 항공기의 안정성 인증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항공기 및 항행의 안정성 확보 목적의 증명 및 승인에 관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항공기가 이 하늘을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보통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탑승을 해갖고서 뭐 다른 나라로 여러 나라로 먼 지역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전에는 운항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안정성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증명, 승인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야지 안전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 항공기 기술 기준 적합성, 항공기 설계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효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와 일치하게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비행을 위한 성능 보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를 보면은 항공기의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성능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형식 증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증명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증명, 가망 증명. 가망 증명이라는 부분 전 시간에 이제 배웠죠. 가망성 유지, 가망 승인, 그 다음에 소음 기준 적합 증명, 기술 표준품 형식 승인, 부품 제작자 증명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항공기 안정성 인증의 주요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 증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형식 증명. 항공기 등의 설계가 강도, 구조, 성능에 관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설계는 항공기 형태와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의 전반에 걸쳐 구조, 성능, 재료, 사용 방법, 정비 방법 등에 관한 계획도 총망라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 증명은 설계, 강도, 구조, 성능에 관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설계가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부적합하면은 쓸 수 없는 거죠. 설계가 또 이 장비품, 부품 전반에 걸쳐서 구조 성능, 재료, 사용 방법, 정비 방법 등에 관한 계획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 형식 증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형식 증명, 제한적 형식 증명, 부가적 형식 증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 증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 증명입니다. 설계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 또는 이제 제한 형식 증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 증명이나 제한 형식 증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항공기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사 후 구분하여 증명을 합니다. 형식 증명, 해당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안정성
인증을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제한 형식 증명, 예를 들어서 이제 산불지나 수색구조 등 특정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가 아니고 특정 업무, 특수 업무, 이런 일정 부분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한적으로 그 부분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제한 형식 증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공기 설계가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술 기전에 적합하여야 하고요. 신청인이 제시한 운영 범위에서 안전한 운항을 입증한 경우에 형식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형식 증명 등의 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또는 뭐 제한 형식 증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 제출을 하면 되고요. 첨부 서류로는 인증계획서, 그 다음에 항공기 3방향, 좌우 상공에서 찍은 그 3방향 3면도, 발동기의 설계, 운영 특성 및 운영 한계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런 부분을 첨부 서류를 만들어 갖고 형식 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별지 서식은 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별지 서식에 기재를 해 갖고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서류 접수를 하고 검사 검토해 갖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증명을 인정을 해줄 수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걸리지만은 그 과정에 맞게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형식 증명 신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식 증명 신청 여기 보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형식 증명의 검사입니다. 형식 증명의 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형식 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입니다. 해당 형식의 설계, 그 다음에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 과정,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 성능 등 단 형식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형식 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의 설계에 해당하느냐,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 과정, 이런 부분이 설계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완성 후의 상태도 보고 또 비행 성능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으로의 그 성능이 나오느냐, 출력을 받을 수 있느냐,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상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 성능 등 이런 부분을 다 보고요. 여기에 이제 형식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의 이제 그 형식에서 일정 부분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제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형식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실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과거에 다 검사를 받아갖고 안정성 인증이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일정 부분 뭐 날개에 대한 부분, 뭐 랜딩 기어에 대한 부분, 뭐 플롭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제 형식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사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증명서는 법 제21조의 형식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제 절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해서 형식증명서가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 형식증명 및 검사입니다. 제한 형식증명, 제한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부가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부가 형식증명의 검사 범위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변경되는 설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되는 설계 부분이 있죠.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 성능도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서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여기에 맞춰 갖고 완성된 이후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른 비행 성능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형식 증명의 취소나 효력 정지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형식 증명의 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증명 등을 받은 경우,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정적 절차, 처리 절차가 발급이 됐다손 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증명은 취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 내용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형식 증명의 효력 정지, 보통 이제 6개월 내에서 이제 효력 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데, 형식 증명 당시에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식 증명 당시 그 당시에 항공기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형식 증명 낼 당시에 그 당시에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형식 증명의 효력 정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6개월 기간으로 한해서 형식 증명의 효력 정지를 잠시 스톱시켰다가 이런 사항 자체가 보완을 하고 해소가 된 경우에는 효력 정지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설계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 증명을 받은 자가 설계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 증명을 받았어요. 그런 받은 자가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승인, 형식 증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형식 증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수 조항이 있는데요. 다음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하의 비행기 또는 최대 이륙 중량 3,175kg 이하의 헬리콥터, 이런 경우에는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해서 같이 형식 증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증명입니다.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법 제22조에 이제 제작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한 형식 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 관리 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받으려는 자는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후 제작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제작증명서 자체는 양도나 양수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작증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 이런 항공기 만들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 관리 체계 등을 갖추고 있을 때 제작증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후 제작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러한 제작증명서는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작증명에 대해서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가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까 가망성이라는 거는 항공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항공기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죠. 가망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 증설, 품질 관리 체계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작 증명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 증명을 받은 경우 당연히 취소가 되죠.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이 된 거는 무조건 다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 증명의 효력 정지 6개월 이내 항공기 등이 제작 증명 당시에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잘 살펴봅시다. 항공기 등이 제작 증명 당시에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당시에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일단 효력 정지를 내놓고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보완을 해 갖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나와 있는 제작증명의 신청입니다. 제작증명 신청서 제출입니다. 첨부 서류로는 품질 관리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하려는 항공기 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의 설명 자료,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품질 관리 및 품질 검사의 체계 설명 자료, 제작하려는 항공기 등의 가망성 유지 및 관리 체계 설명 자료, 이런 부분이 이제 제작 증명 신청서 첨부 서류입니다. 품질 관리 규정, 그 다음에 항공기 등의 제작 방법 기술 설명 자료, 제작 설비에 따른 인력 현황, 품질 검사 체계 설명, 그 다음에 항공기 가망성 유지 및 관리 체계 설명 자료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해갖고 제작 증명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작 증명 검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한 제작 기술, 설비, 인력에 대한 검사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체계, 제작 관리 체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한 검사 범위가 있습니다. 제작 증명서 발급은 제작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작 증명서 발급이 되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승인 지정서 발급입니다. 항공기 등의 형식 증명 목록을 기재를 해서 생산 승인 지정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망증명입니다. 가망증명은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설계, 제조 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죠. 가망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만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가망증명. 우리 국적의 항공기에 대해서만. 표준 가망증명, 설계 일치하게 제작, 안전한 운항이 판단되는 경우에 증명이 표준 가망증명입니다. 특별 가망증명, 제한 형식 증명, 보유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장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운영 범위, 검토 후 안전한 운항이 판단되는 경우의 증명, 이런 부분에 이제 특별 가망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 가망 증명의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항공기 및 관련 기기 개발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 가망 증명을 받을 수가 있죠. 대상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장 조사에 활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샘플이죠. 샘플. 그래서 특별 가망 증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 연습에 사용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일단 교육 목적에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종 연습에 사용되는 경우 특별 가망 증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항공기 제작, 정비, 수리, 개조 및 수출입 등에 관련한 경우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정비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 화물 없이 비행하는 경우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승객 화물 없이 비행하는 경우 형식 증명 변경을 위한 운영 한계 초과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별 가망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망 증명 대상이 되고요. 또 무인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무인 항공기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특정 업무 수행은 어떤 특정 업무 수행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색, 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 응급 환자 수송 등 구조, 구급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농약, 살포 또는 어군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기상 관측, 기상 조절, 시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 여러분들 혹시 특정 업무 수행 요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공익적 부분이 많은 거죠. 상업적 부분이 아니고 공익적 부분. 수색 구조, 산불 진화, 응급 환자 수송, 농약 살포, 기상 관측. 이런 부분 자체 특별 가망 증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가망증명 신청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가망증명의 신청입니다. 항공기 표준 특별 가망증명 신청서 제출 별지 제13, 14호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비행교범, 정비교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가망증명 신청서의 첨부 서류는 비행교범, 정비교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 서류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가망증명의 범위는 설계 제작 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 성능 검사입니다. 해당 항공기 운영 한계를 지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항공기의 운영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고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형식증명, 제한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항공기,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외국 정부로부터 가망성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이런 부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항공기가 되겠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영 한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운영 한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항공청장이 운영 한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 관한 사항, 이 항공기는 시속 800km, 1000km 내외로 하세요. 발동기 운영 성능에 관한 사항,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고도에 관한 사항. 고도는 3,000m, 5,000m, 10,000m까지 하세요 하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성능 한계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운용 한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항공 안정성에 대한 인증, 여기에는 이제 크게 형식 증명, 항공기의 형식 증명, 항공기의 제작 증명, 그리고 항공기가 실제 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가망 증명,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성, 안정성 인증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 3주차 2교시 학습과제는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의 안정성 인증에 대하여 서술을 하는 거고요. 또 항공기의 형식 증명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제 제출 방법은 전 시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 클래스의 과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항공안전법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서 계속 다음 주차서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수강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